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개월 만에 최고치인 629명을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가 600명대를 넘어선 이후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일단 기온이 내려가는 부분과 건조한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추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활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날씨가 춥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제로 코로나19 전파랑 관련성이 있고, 또 하나 건조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말 전파를 주로 일으키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제한적으로 공기 전파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조한 날씨란 얘기는 대기 중에 수증기 입자가 작아진다는 얘기고, 여름 대비 실제로 겨울철에, 그러니까 건조한 날씨는 공기 전파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밀폐된 공간에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점 등이 현재 확산의 요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주말까지 상황을 보면서 추가 격상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지금 거리두기를 더 올린다면 좀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유일한 게 방역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방역에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지금 이 전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 실효성은 글쎄요, 단계를 올리는 것에 대비 일정 비율로 증가는 하겠지만, 네. 이 부분 역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서는 마스크 착용이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까지 격상을 시킨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식사하실 때나 음료를 마실 때 실제로 마스크를 벗게 되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전파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3차 대유행은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유행, 그리고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또 산발적인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1차와 2차 때는 실제로 발생했던 그 집단 자체가 동일 집단이었거든요. 네. 실제로 1차 때는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였고, 2차 때는 물론 사랑 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일부 신도가 서울 도심 집회를 참가하면서 약간은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3차 대유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러한 특정 시설이나 단체랑 관련이 없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실제로 통제를 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앞서 말씀하신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부가 중환자 치료 병상은 열흘 내에 소진될 수 있다고 밝혀서 논란인데요. 병상 부족 문제 좀 뚜렷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66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위중증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은 과거에 확진자 규모가 200명에서 300명대의 확진자 규모였을 때 확진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뒤에 400명, 500명대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1, 2주 정도면 지금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다 소진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글쎄 실제로 코로나19를 위한 어떤 중환자 병상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확보되어 있는 중환자 병상의 일부분을 실제로 코로나19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질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일선 병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 의료인들과 우리 정부 보건당국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네.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논의를 거친 후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병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과 정부의 그 발걸음이 앞으로 좀 더 빨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지만 앞으로 대학별 논술고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학별로 자체 방역을 하다 보면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별 논술고사도 지난번 수능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수능 당시에는 감염자,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격리자가 별도의 시설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근데 대학별 논술고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면접을 시행하는 대학인 경우에는 학생과 평가자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실제로 학생과 평가자를 다른 공간에 두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들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비대면 평가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요. 또 현재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백신 선구매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계약 조건에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이게 면책 조항이라고 하는 게 향후에 지금 상용화되려고 하는 백신들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이 됐을 때 이상 반응이 발생하게 되면 예. 인과관계가 입증되더라도 제약사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국가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이상 반응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물량을 선점하면서 백신 불평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1,000만 명분에 대한 거는 코백스에서 확보를 일단은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적게는 2천만 명 또는 3천만 명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근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내 백신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이 빨리 개발이 완성되고 상용화 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그렇게 되면 유일한 방법은 개별 제약사,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가능한 한 개발이 성공이 확실히 되는 그런 제약사들과 그리고 안전성이나 효능 같은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을 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선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도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또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계속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